안녕하세요. 어느덧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외로운데 처량하네요. 저는 강철입니다. 45살이죠. 결혼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참 말하기 민망한데 저는 그곳이 남들보다 길이가 좀 길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진짜랍니다. 지금까지 3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이었고 청순하면서 지고지순한 성격의 여자가 아내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한 걸까요? 꼭 연인의 최종 고비인 사랑의 타이밍에 다들 놀라 자빠지더군요. 의사에게도 상담을 받았지만 성생활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냥 남들보다 길이가 좀 긴 것뿐인데 말이죠. 매번 선입견에 다들 떠나가니 위축되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할 팔자련이 포기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의 나른함에 물들던 어느 날, 집 근처에 요가 학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바쁜 일만 끝나면 요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일주일 후 퇴근하고 저녁 6시쯤 3층 요가 학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지 배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선생님 이름은 희영. 나이는 20대인 줄 알았는데 33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청순한 외모에 키도 165로 운동 강사니 몸매가 환상적이었어요. 하나이가 30대만 되었어도 혼자 아쉬워했습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죠. 한 달이 지났고 제가 이 학원에서 2번째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가 혼자라 겉돌까봐 그런지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날도 운동 후에 집에 도착하고 저녁 준비를 하다 보니 식용유가 없어 근처 마트로 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희영 선생과 마주쳤습니다. 옆 건물 빌라에 산다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가까이 산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이라니. 집에 돌아와서도 희영 선생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2달쯤 되어 요가 회원 반장 아주머니가 같은 동네 주민들인데 회식을 하자고 했어요. 회식 후 제일 먼 곳은 저랑 희영 선생, 둘이서 같이 가다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 보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냥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희영 선생이 밖에선 셈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나의 우대를 해주네요. 회식 한 번에 많이 가까워졌죠. 술자리에서 희영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혼자 학원을 차렸다는 것,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신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엔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죠? 그저 바쁘게 살다 보니 결혼을 못했다고만 말했어요. 다음 날 일 때문에 늦어서 그냥 집에 가려다 불이 켜져 있길래 3층 학원에 올라갔어요. 희영이가 수업에 안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늦게 불이 켜졌길래 와봤다고 했죠? 그런데 요가복을 하나 챙겨주셨어요. 타이즈 같은 몸에 착 들러붙는 거 말이죠? 괜찮다고 했는데 얻은 거라고 부담 가지지 말고 운동할 때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입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겉으로 드러나니 입을 수가 없죠. 희영이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 콤플렉스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추리닝을 입고 갔습니다. 희영이가 가끔 제 옷차림을 보며 아쉬운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부르더라고요. 차 한 잔 마시자고? 차를 마시다 희영이 얻어온 옷이라 입지 않느냐고. 새 제품이라고 좀 삐진 듯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사랑스런 투정. 내 아내였으면 하고 잠깐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사랑스럽네요. 상상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입지 않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럼 왜 안 입으세요? 하는데 저는 당황도 되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쩔 줄 몰라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바지에 오이같이 툭 보이면 여성들만 있는 학원에서 어떻게 운동을 같이 하겠어요? 상상으로도 난감한 분위기와 못 본 걸 본 눈치들이 제 심장에 꽂히는 느낌이었죠. 다음에라고 얼버무리고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앞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를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 일이 있고 갑자기 일도 바빠지고 학원에 가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일주일 학원에 가지 않았고 혹시 눈에 띌까봐 돌아서 집에 갔어요. 이렇게 난감한 제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으니 사실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3번이면 충분했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늦게 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녀가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우린 눈이 마주쳤고 저희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아, 이거 어쩌나 했습니다. 이내 무표정으로 바뀌더니 일 많이 해서 월급 많이 받겠다며 한 잔 사달라고 그러네요. 혼자 먹기 그랬고 배도 고프고 해서 그러자고 고깃집에 소주 한 잔하러 갔습니다. 희영이는 살짝 눈을 흘기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혼내는데 결혼도 안 한 제가 마누라님에게 혼나는 느낌이라 혼나면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의 상상으로는 벌써 애들 3명을 재우고 그윽하게 바라보는 상상을 했네요. 고깃집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희영이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니 마치 연인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았고요. 희영이가 물었습니다. 왜 결혼 안 하세요? 조건도 나쁘지 않으시고 성격도 좋으신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하면 또 떠날 텐데 난감했습니다. 희영이와 4병이나 마셨네요. 저도 술은 자신 있는데 희영이도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말짱해 보였어요. 발그레한 얼굴이 청순해서 살짝 섹시해진 정도요. 계산하고 나오면서 술 잘 먹네요. 입구에서 말했더니 저를 갑자기 안았어요. 저는 순간 엉덩이를 뒤로 뺐죠. 거기가 닿을 뻔했어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상상을 하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희영이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술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서 집 앞에 도착했는데 저보고 2차로 한 잔 더 하자며 희영이 집으로 다시 끌려갔어요. 불금이니 안 될 건 없으니 더 가까이에서 미녀의 얼굴을 바라본다면 믿질 이유가 없잖아요. 배달 음식이 희영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오길래 멍하니 봤더니 고깃집에서 주문했다고 그러네요. 무슨 집에서 한잔하는데 장어를? 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희영이가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었는데 눈이 호강했습니다. 희영이의 집은 아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센스 있는 소품들이 보였어요. 이런 집에서 이런 여자와 술을 마시다니. 배달 음식을 또 예쁜 그릇에 담아서 오네요. 이쁜 게 이쁜 짓 한다더니 저도 모르게 볼을 살짝 꼬집으며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하고 술 기운에 말했어요. 선생한테 뭔 짓이냐고 혼났습니다. 오버한 결과로요. 그러더니 장어 꼬리를 소주 한잔 하는 사이에 입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남자한테 좋다고 나이 많으니 좋은 거 다 드시라고 농담했어요. 내 거 화나면 혼나는데 하고 혼자 상상을 했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술을 마시니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병 더 먹고 나니 왜 요가복 안 입냐고, 색이 마음에 안 드냐고 잔소리를 갑자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벌 더 있는데 검은색 있다고 가져와서는 옆방에서 입고 나오라고 하네요. 내 거 보면 또 놀라서 도망갈까봐 걱정하는데 등 떠밀려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입고 안 나오면 집에 안 보내준다면서요. 꼭 보고 싶었던 걸까요? 방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어야 할까요? 또 과거의 트라우마 하지만 희영이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입고 나올 때 윗옷으로 가리면서 나왔어요. 문 열고 술상에 도착하니 앉아있던 희영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리고 있던 옷을 뺏었습니다.
내 거 보고는 술 먹고 빨간 얼굴이 홍당무보다 더 빨개진 희영이가 잠시 입을 닫지 못하고 내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황급히 옷을 돌려줬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그녀를 보고 있자니 온몸과 얼굴이 더 화끈거렸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거절당하는 건가? 또 놀란 표정을 봐야 하나? 뻘쭘하게 앉아서 한 잔 먹으니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그랬냐고 하네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고 했더니 말없이 희영이 소주 한 잔 마시고 다시 얼굴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바꾸려고 서로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내려와 학교 다니고 부산에서 오래 살았고 언니는 유학하고 집에 부모님만 계시는데 서울에 살러 오라고 압박받는다고? 희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도 외롭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학원 차리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둘이서 또 소주 4병을 마셨고 희영이가 장난삼아 근데 발기하면 그 정도 크기 아니냐고 왜 발기했냐고 핀잔을 주네요. 그래서 발기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또 1분간 침묵,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희영이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놀란 건가요? 무서운 건가요? 희영이가 내 술을 따라주다 안 먹으려던 손등과 맞닿았습니다. 희영이도 외로웠는지 나를 좋아했는지 옆에 와서 나란히 앉았어요. 요가 학원 차리면서 돈도 다 써서 시집가긴 글렀다며 옆에 앉아 하소연을 하길래 이렇게 이쁜데 설마 그러겠냐고 했더니 좋아서 웃는데 정말 이뻐서 나도 모르게 키스를 했습니다. 순간적이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저 그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볼과 귀를 감싸며 계속 1분 정도 키스했어요. 아, 내가 너무 갔나? 싶어서 키스하다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감고 있던 눈을 뜨더니 나에게 와락 안기면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희영이가 날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들였어요. 나에게도 봄은 있구나 하고 안아서 일어났더니 희영이가 다리는 내 허리를 감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인데 어쩌지? 하는 생각에 침대 앞에서 살짝 망설였어요. 그 순간 나에게 안겨있던 희영이가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허리와 엉덩이를 잡고 있던 손을 풀었더니 나를 침대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지기는 척 누웠고 희영이를 올려다보는 순간에 정신을 못 차리게 아름다웠습니다.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 숨이 멎을 것 같은 치명적인 몸매였어요. 희영이의 키스에 심장은 요동치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희영이가 거리 조절을 잊으면 부들거렸고 희영이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공격적인 모습에서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의기양양하게 올랐고 희영이는 애원하듯 숨을 토해내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희영이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끝내고 나서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결박했습니다. 그녀를 옆에서 바라봤어요. 오늘 나를 결석했다고 혼내주던 희영이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어리고 예쁜 희영이와 같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오늘 처음이라고 했더니 희영이가 위에서 내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져야겠네요. 한참을 같이 웃었어요. 아름답고 부드러운 희영이를 쓰다듬으며 같이 샤워하고 그렇게 안고 잤습니다. 3시간쯤 자다가 희영이의 키스에 잠을 깼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영이의 실루엣이 아름다웠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의 달콤함인가 싶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게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입은 꿀병같이 달콤한 꿀을 나의 입에 적셔줬어요. 상체를 일으켜 세우자 그녀는 위치를 절묘하게 잡았습니다. 꿀맛 같은 그녀의 입술 섹시한 몸매가 호치불에 가려졌지만 나를 강하게 자극했고 그렇게 모닝 인사를 했어요. 희영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소녀처럼 흐느껴 울었고 우리 둘은 행복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이었는데 침대에선 이제 제가 훈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젠장 늦었지만 만났다는 안도감과 행복감이 가슴 벅차게 밀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봄날이 진짜 왔습니다. 여름이 다가온 계절, 온몸이 불타는 듯 땀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고 우린 이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침은 왔는데 움직이기 싫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잃어버리기 싫은 희영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으니 그래도 점수는 따야지 싶어 조심히 침대에서 나와 샤워하고 요가복 하의만 입고 부엌에 갔습니다. 정리된 냉장고를 보니 희영이는 알뜰한 똑순인가 봐요. 집안을 돌아보니 어제는 눈에 보이지 않던 깔끔한 집안의 아기자기한 데코들, 요리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김치찌개를 인덕션에 올리고 돌아서는데 깜짝이야. 희영이가 빙그레 웃으며 안겼어요. 제 입꼬리가 광대까지 올라가게 행복했습니다. 희영이가 정말 나를 책임져 주려나요? 잠시 키스를 했는데 양치도 안 한 입에서 꿀맛이 나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영이의 머리카락이 금빛으로 빛났어요. 이게 행복인가 싶었죠. 그렇게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희영이가 먼저 물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희영이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희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 놓치기 싫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벅찼어요. 강습 중에 은근히 장난치는 귀여운 희영이, 자세를 봐주는 척, 나를 자극하는 장난도 가끔 했습니다. 요가 학원에서의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희영이와 눈만 마주쳐도 서로 웃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회원들이 늘어났습니다. 희영이의 수업이 입소문을 탔나 봐요. 학원이 활기차졌죠. 그러던 어느 날 희영이 집에서 둘이 누워서 장난으로 서로의 몸을 자극하다 키스를 하는 행복한 타이밍에 현관, 락키 누르는 소리에 얼었어요. 팬티만 입고 일어서는데 앞불싸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뵙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희영이는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았고요. 크게 혼내지는 않았습니다. 애들이 아니니? 그러나 처음엔 조용히 타이르듯 말씀하셨죠. 희영이의 고집에 그만 화가 나신 장모님이 뺨을 때렸고 희영이는 울면서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대드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며 희영이를 제 옆으로 끌어당겼어요. 희영이는 울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달래줘야 하는데 지켜보시는 어른들 눈에 어깨만 토닥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몇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45이고 회사원이라고? 희영이를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그분들은 가져오신 반찬 등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안고만 있었어요. 생각이 많아졌겠죠? 저야 감지덕지지만 희영이 입장에선 최악의 선택지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 말 못했어요. 희영이를 잃고 싶지 않은 저의 욕심이 말렸어요. 그저 옆에서 토닥이고 위로만 했어요. 그날 밤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부모님한테 아직 말 안 했어요. 우리 사귀는 거? 괜찮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자고. 부모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반년 동안 5번을 인사하러 갔습니다. 점점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처음 갔을 땐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지만 2번째는 문은 열어주셨지만 들여보내주지 않으셨어요. 3번째 방문 때 처음으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한 잔 마시고 나왔죠. 4번째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장모님이 만드신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5번째 방문 때는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5번째 올라갔을 땐 어쩔 수 없었어요. 임신 3주 됐거든요. 희영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임신했다는 말에 장모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장모님이 희영이를 안으며 우셨어요. 그래서 거의 2개월 만에 급하게 늦깎이 신랑으로 지금은 사랑받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희영이와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게 잘 됐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였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장인은 직장 생활에서 희영이 고생시킨다며 판교에 집 사줄 테니 올라오라고 하시네요. 젊은 것들이 장인 장모 고생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희영이 출산 후에 정리하고 다음 해에 올라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희영이가 부대찌개를 끓여줬을 때 놀랐습니다. 장모님 부대찌개 못지않았어요. 알고 보니 어릴 적부터 엄마를 도와 요리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좋았던 거죠? 장모님은 판교에서 유명한 부대찌개 집을 오래 운영하셨고 희영이와 제가 물려받아 체인점도 내고 사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희영이 혼자 요가 학원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믿을 사람 생겨서 다행이라고?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희영이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되니 배가 제법 나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밤마다 희영이 배에 손을 대고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야, 빨리 나와서 아빠 보자. 희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다고? 저는 엄마 닮아야 예쁘지 않겠냐고 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희영이 곁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요가 학원은 잠시 휴원했습니다. 회원들이 아쉬워했지만 다들 축하해줬어요. 어느 겨울 아침, 희영이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가방을 들고 희영이를 부축해 병원으로 갔어요. 손을 꽉 잡은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다고 말했죠?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3.2kg.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나에게도 있구나. 회복실에서 희영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희영이가 웃으며 나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중심의 삶하지만 행복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어요. 희영이는 고맙다고 했죠. 육아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아기가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피로가 싹 가셨어요. 100일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요가학원 회원들과 동네 이웃들이 와줬어요. 한복을 입은 우리 딸이 너무 예뻤습니다. 희영이를 닮아서 더 예뻤죠? 사진을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45에 만난 사랑, 33에 만난 사랑. 우리에겐 조금 늦은 사랑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희영이가 요가 학원을 다시 열었어요. 저는 출근 전 아기에게 뽀뽀하고 희영이를 안아주고 나갔습니다. 퇴근하면 다시 아기를 안고 희영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혼자 살 거라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은. 가끔 요가 학원에 들렀습니다. 희영이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희영이가 제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같이 집에 가요, 오빠?
우리 딸 보러 가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딸, 우리 가족, 부산에서의 마지막 봄이었습니다. 다음해 판교로 올라갈 예정이었거든요. 장인어른이 준비해 주신 집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니 설레면서도 아쉬웠습니다. 부산에서의 추억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부대찌개집을 물려받아 운영할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됐어요. 희영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라면 더욱 45살의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봄을 만났습니다. 그 봄에는 희영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우리 딸이라는 선물이 있었어요.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에겐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3번의 실패 끝에 만난 4번째 여자 희영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책임지겠다던 그 말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요가학원 3층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희영이의 배려로 시작된 요가복 사건이 우리를 이어줬죠. 33세 희영이와 45세, 저 12살 차이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희영이는 저에게 자주 말합니다. 오빠가 그날 요가복 입고 나왔을 때 정말 놀랐다고? 하지만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였다고? 자기도 외로웠고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려웠는데 오빠를 만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이죠. 저도 그녀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진 혼자 사는 게 운명인 줄 알았다고? 3번의 거절이 저를 너무 위축시켜서 더 이상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희영이가 나타나서 제 인생의 봄을 가져다 줬다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이제는 저를 예뻐해 주십니다. 처음엔 화가 많이 나셨죠. 딸이 서울로 올라오길 바라셨는데 나이 많은 남자와 부산에서 눌러앉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희영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시고 제가 5번이나 찾아뵙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을 여셨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으셨을 때 장모님이 우셨어요. 화가 나서 우신 게 아니라 안도하셔서 우신 거였죠. 딸이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고, 외롭지 않게 살 사람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희영이와 저 그리고 우리 딸, 세 식구가 공원을 산책했어요. 우리 딸 지연이가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잠듭니다. 예전처럼 격렬하진 않지만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서로를 어루만져요. 이게 가족의 사랑이구나. 신혼과는 다른 마음의 보금자리? 우리의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이제는 설렙니다. 희영이가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문을 열면 맛있는 냄새가 나고 희영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아줍니다. 오빠 왔어요? 배고프죠? 손 씻고 앉아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가끔 희영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그냥 잡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게 좋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 딸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돌잔치 준비로 바빴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부산에 내려오셨어요. 판교 집도 거의 준비가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돌잔치 날 우리 딸은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가수가 되려나 봅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희영이도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도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희영이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행복해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사진 속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때 결혼을 포기했던 45세 남자 혼자 고생하며 요가 학원을 운영하던 33세 여자,
그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음식도 잘하고 이쁜 마누라 만난 거 보니 제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계절이 다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요가 학원 회원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다들 아쉬워했지만 축하해줬어요. 희영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다고, 서울에서도 잘 살겠다고, 저도 인사했죠.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빈 학원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짐을 뺀 학원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죠?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여기서 처음 만났지.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학원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추억들을, 앞으로의 계획들을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말했어요.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판교로 이사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부대찌개집을 물려받아 배우면서 운영하게 됐어요. 희영이는 판교에서 새로 요가 학원을 차렸습니다. 부산보다 큰 학원이었어요. 회원도 빨리 찼죠. 저는 장모님 가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우리 딸은 쑥쑥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 댁이 가까워 자주 뵀습니다. 주말마다 모여 식사를 했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희영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잘 만났다고, 고맙다고, 그 말씀에 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희영이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인연이 흘렀습니다. 부대찌개집은 경기도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어요. 체인점도 3곳 냈습니다. 희영이의 요가 학원도 잘 됐습니다. 강사를 2명이나 고용했어요. 규모가 커졌죠? 우리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어요. 매일 즐겁게 다녔죠? 어느 봄날 저녁 우리 가족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뛰어다녔어요.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둘째 가질까요? 놀라서 희영이를 봤죠. 오늘 만들까라고 말했어요. 희영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요가복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그 여자, 저를 기다리며 학원 불을 켜두었던 그 여자, 술 한 잔에 진심을 털어놓던 그 여자,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그 여자, 그리고 문 너머 다시 숨이 시작됐습니다. 45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던 제가 희영이를 만나 비로소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법과 가족이 되는 법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콤플렉스는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희영이를 만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과정이었고,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3번의 거절 끝에 온 4번째 사랑. 희영이는 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지겠다고, 함께 살자고, 가족이 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소중한 딸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희영이의 얼굴이 보이고 딸의 제잘거림이 들려요. 이게 제 봄입니다. 45에 찾아온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 요가학원 3층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한 가정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희영이와 저, 그리고 우리 딸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의 문 앞에서의 설렘, 처음 키스하던 순간 서로를 확인하던 그 밤, 부모님을 만나던 떨림, 아기를 품에 안았던 감동,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입니다. 희영아,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나와 가족이 되어줘서, 내 인생의 봄을 가져다줘서.
그리고 문 너머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둘째를 가질지도 모르는 새로운 봄날이 또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집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장모님의 비법 레시피 덕분이었죠? 희영이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함께 일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손님들이 좋아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두 분 보면 신혼부부 같아요. 아직도 사랑하는 게 보여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째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으니까요. 희영이의 요가 학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찬후 요가 클래스를 새로 시작했어요. 희영이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출산 후 몸매 관리로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희영이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저는 그런 희영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딸 미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5살이 되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미연이가 처음 유치원에 간 날 희영이가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다고? 저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희영이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2줄이었어요. 저는 희영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희영이가 웃으며 조심하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기뻤어요. 미연이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말했을 때 환호했습니다. 진짜요? 제가 언니가 돼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되는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더 바빴습니다. 희영이를 돕고 딸을 돌보고 가게 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보람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고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 딸이 태어났을 때만큼 기뻤어요.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들 오빠 닮았어요. 정말요?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완벽한 가족이구나. 딸이 동생을 보러 왔습니다. 신기한 듯 동생을 바라봤어요. 아빠, 동생 귀여워요. 우리 네 식구는 병원 침대에 모여 앉았습니다. 희영이와 아들, 딸과 저.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우리 가족은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희영이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요가 학원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선생님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죠? 딸이 또 물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희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첫눈에 반했대요. 저도 희영이도 웃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희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행복해요? 희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행복해. 희영이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요. 오빠 만나서.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따랐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요가학원 3층 희영이가 건넨 요가복 어색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 얼마나 많이 변했나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죠?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10년 후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함께 할 거라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고? 희영이가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러게요. 함께면 충분해요. 속삭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이게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45에 만난 봄, 33에 만난 봄.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봄이었어요. 그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키영이와 함께, 영원히. 그날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요가복을 건네며 수줍게 웃던 그 여자, 그리고 문 너머 다시 시작됐습니다. 45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숨. 이제 저는 숨 쉬는 법을 압니다.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압니다. 키영이가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가족이 가르쳐줬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봄이 올 겁니다.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용기 내세요.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에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키영이를 만나 제 콤플렉스는 더 이상 콤플렉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 너머엔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45도, 33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해지기에, 가족을 만들기에. 키영아, 오늘도 사랑해. 우리 딸, 우리 아들 사랑해. 이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문 너머 우리의 봄은 계속됩니다. 영원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